그러면 먼저 검사 측은 뭐 간략하게 그럼 구두로 뭐 요지 말씀하시죠. 항소유는 간단히만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구형한 특별검사의 의견과 달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한 바 특별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피고인 본인이 직접 뭐 혹시 뭐 항소의 이유나 아니면 뭐 재판 관련해서 하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변호인 말씀하신 거하고 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한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심에서 1심 재판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제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변호인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그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은 그 계엄 이후에 문체부에서 감사를 한번 받았고요. 그 전에 이제 국회에 나가서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 진술들을 증인으로 나가서 진술들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체부의 감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거를 그 후에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는 이런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단계의 그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그 진술과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심의 그 판단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 물리적인 증거에 대한 것들이, 물리적인 증거들이 그 과정에서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그 판결에 반영이 좀 미진했다. 그리고 오히려 추동진, 그 다음에 박준석 부장, 추동진 팀장, 이 두 사람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판결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추동진하고 박준석 부장 두 사람의 진술도 여러 번 나옵니다. 감사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번의 의견서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고, 또 재판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런데 앞서 우리 변호인이 설명을 드렸지만 결정적으로 한번 이 사람들의 이제 진술 방향이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중징계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를 기점으로 바뀝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진술을 제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 목록에서 이렇게 읽어봤을 때 두 사람이 가장 진실에 가깝게 진술한 것은 2025년 4월 최초 감사 때는 중징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그때는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의 진술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후에 검찰이든지 이런 쪽에 오면 진술 자체가 대부분 방향성이 다 바뀌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아무쪼록 그 2심 재판부에서 그 감사 때에 이 두 사람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이나 최후 진술에서 뭐 추가적인 부분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끝까지 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이 사건 쌍방 항소 이유에 대한 검토와 뭐 또 전체적인 기록을 살펴보고 좀 뭐랄까요, 좀 주장 취지를 좀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구성명 사항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 구성명 사항에 대해서 일단 뭐 초안은 나눠드릴 테니까 쌍방이 한번 보시고,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구성명상 최종적인 내용은 오늘 공판조서에 기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린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구성명에 대한 답변은 오늘 공판조서를 열람 등사하신 다음에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구성명 내용에 대한 뭐 설명은 저희 주심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 몇 가지 성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검 측의 성명 구하겠습니다. 그 원심 판결에도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운행 규정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증거로 제출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증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한국정책방송원 운행 규정 25조에 보면은 정규 뉴스 이외 임시 뉴스는 뉴스 속보와 자막 속보로 나뉜다라고 하고, 자막 속보는 프로그램 중단하지 않고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방송함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스크롤 뉴스가 이 자막 속보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지금 쌍방 주장이나 이런 걸 봐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건 쌍방이 다 의견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소장 6면부터 9면에 보면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 26개 스크롤 뉴스 자막이 송출 중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 윤 대통령 명령 따르면 불법 등 10개 자막을 골라서 삭제하게 함으로써 16개 스크롤 뉴스만 방송되도록 했다라는 게 이 사건 공소 사실입니다. 근데 공소장 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보면은 그 당시 송출 중이던 뉴스 항목이 나오는데, 이 개수를 다 세보면은 이 공소장에 있는 것처럼 26개가 아니라 25개거든요. 25개고, 조금 전에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재명 윤 대통령 명령 따르면 불법 군경 신속히 복귀해야 부분은 당시 송출 중이던 스크롤 뉴스 항목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빠진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이거는 언제 송출됐던 걸 언제 삭제했다는 것인지 현재 공소장 기재상으로 일부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기록에 의하면 박준석과 추동진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고, 소청이나 이런 불복 절차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 징계 내용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건데, 피고인에 대해서 현재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사건이 이 사건이고, 이거 이외에 내란 선전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고합 552호로 지금 기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특검 측에서 이 사건 공소장을 좀 제출해 주시죠. 예. 특별히 어려움은 없으시겠죠? 예, 안 그래도 어제 그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내란 선전에 대해 예. 저희 이 사건과도 사실 관련이 있어서 예. 이 사건 절차 진행에 대한 그 참고 자료를 따로 내려고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을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소장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변호인 측에 대해서 성명을 좀 구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5일자 원심에서 했던 피고인 신문 녹취서를 보면은, 피고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고, 5월 15일자로 그 원심 피고인 신문 당시 현재 소청 심사 진행 중이라고 진술을 했던 것까지 예, 확인이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징계 그 소청 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예. 그 이후에 또 다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그 변호인이 이번에 제출하신 항소 이후 보충서 20면 보면은, 이 주장은 원심에서 변호인 의견서 첫 번째로 제출하신 변호인 의견서 17면에도 나와 있는 건데요. 보시면은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 무효 관련 주장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은 전문 편성 PP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을 교양 또는 오락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공 채널 등에 대해서는 이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에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취지 주장을 원심에서도 했고, 예. 이번 항소 이후 보충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결국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예. 방송법 69조에 보면은, 방송 69조 5항을 보면은 전문 편성을 하는 방송 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주된 방송 분야 이외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을 보면은 법 제69조 5항에 따라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뭐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과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되는데, 다만 공공 채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을 보면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그리고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있는데, 전문 편성 프로그램은 부수적으로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공공 채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 채널은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럼 일단 방송법 시행령 50조 5항의 문헌 자체에서 위임 근거 규정을 방송법 69조 5항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따라서 위임 근거 규정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술로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래서 이 취지가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규정의 문헌상으로는 위임 근거 규정의 69조 5항이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무효인 근거가 도대체 위임 범위를 넘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과잉금융조치 위반이라는 얘기인지, 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신 서면만으로는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부분 주장을 좀 서면으로 정리를 좀 다시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2020 역시 항소유 보충서 5면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찬반을 가리지 않는 배제 원칙에 따라서 비상계엄에 대한 옹호나 비판 입장을 모두 제외시켰다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당시 문제된 자막 뉴스, 그 삭제된 것 중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스크롤 뉴스인데 삭제된 것도 혹시 있는지? 없습니다. 그런 게- 그런 자막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삭제된 거는 다 비판하는 내용만 삭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장, 찬반을 가리지 않는 배제 원칙에 따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주장을 좀 보완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면은, 피고인 주장 중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롤 뉴스를 삭제하도록 한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 주장도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공소 사실에서 지금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것 중에는 그 입장의 주체가 정당이나 정치인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국회의장이라거나 또는 대한변협과 같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요거 추가해서 하나만 더, 예, 뭐 그냥 뭐 오늘 구두변론전에도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왔고, 뭐 여기 제목에 또 비판 자막 삭제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통화는 딱 2번뿐인데 뭐 이렇게 하나씩 지목해서 삭제하도록 반복 지시했다는 것은 통화 기록과 반한다, 이제 이런 취지 주장을 쭉 있으신데, 근데 이제 이 사건 공소장 보면은 어쨌든 뭐 말씀처럼 두 번 전화한 건 2번인데, 이게 이제 자막 삭제가 된 거는 4시 4분까지 지금 계속 뭐 삭제됐다 살렸다가 삭제됐다 살렸다 했다는 게 지금 공소장 기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피고인이 그 계속 어쨌든 삭제 관련된 뭐 삭제라기보다도 하여튼 뭐 피고인 측은 정리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전화 2번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피고인은 계속, 그러니까 그 자막 뉴스가 어떻게 뭐 그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속 보고는 계셨던 거죠. 항시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예. 예. 몇 그 시까지 보고 자막이 있었어요? 안 나갈 때 왜 안 나가냐 통화하고. 예,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안 나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제된 다음에 예, 해제 소식 밝히고 고정 자막으로 장기 송출하고, 예, 그리고 계엄 해제됐으니까
계엄 선포 사유는 빼라 이제는 뭐 그러니까 그런 정도. 지금 공소장이 어쨌든 간에 피고인의 지시로 의무 없는 일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4시 4분까지라고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4시까지는 피고인이 계속 그 자막 뉴스를 보고 있었던 건 맞습니까? 계속 보고 있지는 못했고요. 간헐적으로 이제 보기는 했죠. 하여튼 4시까지는 사무실에서 그 뭐 계속 뭐 한 시도 눈을 안 떼고 뭐 화면을 본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막이 내가 지금 피고인이 두 번째 전화한 것도 첫 번째 그 전화를 저희 추동진한테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한 10분 있다가 1시 40분에 또 박수석한테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두 번째 이행이 전화하신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네. 추동진은 이제 박준석이 부장이고 예. 추동진은 이제 팀장이니까 예. 일단은 통화가 추동진하고 먼저 됐는지 하여간 제가 생각이 먼저 났는지 추동진하고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박준석 부장한테는 당신도 이 사실 알고 있어요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20초밖에 통화가 그러니까 안 지금 된 공소장에는 추동진한테 전화했는데 이제 그거를 한테 얘기했더니 거부하니까 그다 자막이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박준석한테 전화했고 그때는 이제 박준석이 직접 자기가 접속해서 자기가 이제 자막을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공소장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니, 공소장에 그거 그렇게 약간 되어 있으니까. 다릅니다. 뭐냐면 추동진이가 전화를 받고 박준석 부장이 전화를 받는 그 사이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있지가 않은 상태고. 예, 뭐 여기 최초는 공소장으로도 한 3분 정도인데. 네, 최초는 박준석 부장이 그걸 하고 그거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뭐 1, 2분에 이렇게 단순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 양도 많고. 그래서 박준석 부장이 제 통화를 한 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뭐 증거관계 뭐 증거로 제출한 걸 보면 뭐 그런 언급이 뭐 있는 것도 보이긴 하거든요. 예, 피고인이 몇 시까지 전화했다. 예? 뭐 박준석이나 추동진한테 몇 시까지 전화했다는 뭐 그런 진술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자꾸 변호인 측에서 콕 집어서 뭐 우리가 한 거는 전화 2통뿐이고 뭐 1시 40분에 했는데 그 이후에 다 한 것까지도 뭐 이제 책임지는 것은 좀 객관적 사정이랑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일단 뭐 추가를 하나 한다면은 피고인이 그날 12월 4일 날 네. 예, 그러면 그런 자막 뉴스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그 확인한 것이 대강 몇 시쯤까지 하신 건지 그 부분만 하나 그냥 추가할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면 증거 기록에는 또 관련자들 진술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저희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그렇고 원심도 그렇고 만약에 피고인이 계속 보고 있었고 근데 만약에 문제를 뭐 자막에 삭제되는 거 알면서 아무 얘기 안 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피고인이 그것에 도 관련이 없다고 이제 이 공수사실에 의하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피고인이 언제까지 그날 자막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또 뭐 저기 추동진이나 박준석하고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얘기한 게 언제까지였는지 뭐 그런 걸 한번 정리해서 그러면 제출해 보시죠. 네,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도 어떤 성명상에 추가해 볼 테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요 성명상은 저희가 기한을 정해 드릴 텐데 그때까지 이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한 2주 정도 하시면 될까요? 검찰 그 정도 하시면 될까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그런데 이제 그 징계 처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식으로 거기서 징계 그 결과 문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혹시나 그 늦어지게 된다면 예. 따로 의견을 예, 예, 밝히도록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변호인식도 한 2주 정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